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는 올해 7회째를 맡고 있는데 엑스포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전기차의 보급과 발전과 역사를 같이 해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해 때 주행거리 100km 이내의 초기 모델이 소개되는 데에 비해서 이제는 300km가 훌쩍 넘는 제2세대 전기차, 그 중에서도 지금 GM의 볼트가 제복호를 떠나서 배를 타고 제주로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항에 도착하면 다시 충전으로 이 장소까지 오는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에서 최초로 16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 것이 제주도였고, 그 이후에 3년 기간 동안에 전기차 1만 대 보급을 저희들이 해서 이제 1만 대 돌파를 눈앞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해운 지역의 에코트럭, 그리고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그리고 한국전력과의 미래형 전력 대통 구축 등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보급대수가 늘어나는 것만 아니라 교통공급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기술, 그리고 나아가서는 스마트 도시로까지 연결되는 미래의 도시와 산업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제주에서 가장 먼저 체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좀 더 심화된 영역으로 들어가서 배터리 컨퍼런스, 그리고 자율주행 포럼, 전기차 이용자 포럼 등이 신설되어서 각 분야의 경험자들과 관련 산업 및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포럼이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기차와 관련 인프라에 집중했던 엑스포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반을 대비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논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앞으로 마주하게 될 변화와 도전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어리는 그때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대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저는 영국 ITN 방송의 맹조석입니다. 지금 왜 하필이면은 이 전기 자동차가 제주도인지, 그다음에 2030년까지 카본 프리라는 시대가 만든다고 했는데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예산 충족을 중앙정부에서도 협조를 받는지, 아니면 제주도 자치 예산을 건지, 아니면 기업의 협조를 받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좀 더 해명은 우리 김상엽 교수님이 제주 그린 빅뱅 프로젝트의 총자문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와 함께 이 모든 계획들을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전기자동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 말씀드리면 우선 제주도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해야만 그 위에 어떤 다른 발전도 그 기초 위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줄이는 그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여야 하고 그것이 바로 청정자연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청정자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카본프리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전기자동차를 저희들이 핵심적인 수단으로 하나로 잡으면서 사실은 저희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생산 그리고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주택과 사무실, 공공시설, 도시 전체를 비롯한 에너지망과 도시구조를 바꾸는 것이 앞으로 카본프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단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전기자동차 100% 보급을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전기자동차가 왜 제주도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전기자동차는 제주의 경우에는 우선 지역이 작고요. 그리고 다른 경제권과 분리되어 있는 차단되어 있는 독립적인 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자동차가 초기 어려웠던 주행거리의 문제라든지 충전 인프라를 깐다든지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도로나 도시구조에서 실험하는 부분에서 제주도가 최적지라고 저희도 판단했고 중앙정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베드이자 선도하는 시범지역으로서 제주도를 잡아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1단계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가 초기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때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다른 도시들까지 전기자동차의 확대에 동참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1단계 임무를 이미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연관산업,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와 연결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났을 때 배터리의 재사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기자동차의 다양한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하죠. 카쉐어링을 비롯한 비즈니스 형태 그리고 충전 시간을 줄이면서 그 충전 장소와 충전 시간을 어떻게 보다 줄이고 다른 부가가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연관 산업을 저희들이 집중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오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커넥티드카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통해서 도시구조 전체를 바꿔나가는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로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에다가 제2단계의 저희들이 집중 과제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30년까지 나아가는 카본프리 프로젝트는 저희 제주도와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제도를 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기업과 특히 혁신 기업들과 우리 한국의 기업,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자율주행차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도 현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 앞으로의 개발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연결된 생태계 속에서 제주도가 가진 입지와 그동안 쌓여있는 테스트베드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제주도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특화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투자와
실험 프로젝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도민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지사님 말씀 조금만 좀 더 모아서 말씀드리자면 왜 제주도가 그쪽에 있냐 지리적인 그 장점, 자연자원으로 담기지만 무엇보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 특별 자치도, 스페셜 가버닝 스테이터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라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나가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적의 지자체였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선행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글로벌 서밋 이미선에서 보겠지만 이제 V2G, Vehicle to Grid, 자동차와 스마트 전력망이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다보고 스마트 그리드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 그리드 실증 프로젝트를 2천억 원 이상의 그 캐피탈이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단계로 넘어간 중이고요. 새로운 인프라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법적 지위. 그리고 어제 제가 제주 방송을 보다 보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전직 국회의장이 하면서 개헌 논의가 있다고 하니 이 특별한 주의를 새로운 헌법의 토대 위에 놓자. 제주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특히 규제 협판을 선도한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냐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워낙 변화하는 대상이고 2030년까지를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예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다보기는 약 100% 전기전자, 100% 재생에너지, 100% 스마트 그리드 확산을 전제로 했는데 약 15조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거기 대부분은 민간 자본,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했던 겁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막대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지난해 테스트로 내놓은 숙제가 오케이, 전국 자동차 보급의 절반을 제주도에다 할당하겠다. 이게 4,000대입니다. 4,000대가 노르웨이나 덴마크 입장에서는 좀 작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작년에 4,00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제주도가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2배 수준,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7,500대 수준인데요. 이게 또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원이 필요한 건데 대한민국 정부의 반은 제주도가 이끌어 가주십시오. 이런 정부의 인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서 제주도 차원에 저도 굉장히 야심적인 목표라서 우리도 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금 10%를 넘어서 수준이고요. 12%까지 가격을 말씀하십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재생에너지한테 정말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을 보면서 에너지 저장되는데 매년 배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이 속도를 봤을 때 매년 이렇게 배중이 지속된다면 여기에는 물론 정부의 확실한 정책적인 일관성 그리고 그 제주도의 변함없는 실행 의지, 기술 발전이 전제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 측에서 계속 오릅니다. 지금 미래 도시로 꼽는 도시가 뉴욕, 런던, 보스턴 이게 다 아는 도시입니다. 근데 제주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해서 다보스에서 이런 대중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토니 세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2025년까지도 갈 수 있다. 오늘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은 좀 변화의 여지가 있으면 당초 그렇게 선정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금방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중요한 포인트는 전기차만으로 크는 게 아니라 이게 셀프 드라이빙 카라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연결이 되면서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나보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면적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10년 내에 전면적인 상용화가 될 것이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전기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출발점을 같이 만나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가 그러면서 그린 빅뱅의 전진기지이자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위원장님 한 말씀 있고 Q&A. 질문 받으시죠. 예, 러시아 스프링 이사는 사실은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지 막 그렸는데 외신 기자를 특성 저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 지역에서 해군 기지와 제2공항의 공군과 연계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이런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사실은 이 지역 내 안보적 안정성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일치단계 화학 그리고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같이 조화해서 극대화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최근에 한국 내에서도 많은 정치적 혼란도 있었고 외교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제주 해군기지와 제2공항의 공군 연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를 치고 우리 제주 도민들과 전 세계 다른 국민 자동차 엑스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좀 안정시켜 주실 거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짧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은 공군기지로서의 사용을 제주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군은 어차피 이용하고 싶다라는 자기들의 희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고 제주도도 그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군은 그러한 것들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제주도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 문제를 명확히 해서 제2공항 문제가 다른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는 책임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해군기지는 민간 크루즈공항과 함께 만들어져서 이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일부의 어떤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군사기지화, 제주도가 군사기지화되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희망사항이나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 행정이 입장을 발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예, 도시사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관련 조장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테슬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대상으로 오픈했고 아쉽게도 엑스포 참여 불가능한 사실인데 지난해 도시사님께서 제기스라는 테슬라 CTO와 제주 포럼에서 대담을 보셨고 올해도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의 테슬라 진출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도시사님께서는 올해도 그러면 테슬라와 어떤 관계 이슈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 저희 외신 기자님들 계시니까 약간 끊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슬라 문제는 지사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어제 3월
3월 15일 날 테슬라가 하남 매장을 했다고 하는 거는 차라리 2월 15일 날이나 4월 15일 날 개장을 해야 되는데 왜 3월 15일 날 했을까? 그동안 카본프리 아일랜드 스마트 그린 시티와 우리 제주도 가는 방향과 테슬라가 갖고자 하는 방향성이 맞고 본사나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하고 산하경관으로 지금까지 한 3, 4년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캐시인과 환경, 모조분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함께 전시하지 못했고요. 이번 이제 오늘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오늘서부터 23일 우리가 컨퍼런스, 이게 제주도 엑스포는 오타쇼가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다보스 포럼인 것처럼 컨퍼런스 엑스포가 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세계 전기자동차 협회 총회가 열리고요. 또 B2B 네트워킹이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투자 유치를 하고 컨퍼런스 엑스포, B2B 엑스포, 일자리 창출 엑스포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도 제가 볼 때는 오늘서부터 23일 이전에 대선 주자들처럼 관심을 갖고 우리 지사님 만나러 오지 않을까. 카본프리 아일랜드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제가 잠깐만 보완하겠습니다. 작년에 제주도로 때 테슬라 CTO 기술경영 책임자인 스트로베 같이 대담을 했었고, 그때 이제 사실은 일론 머스크를 CEO를 제주도로 초청하고 싶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 국내 다른 언론사들하고 손잡고 사실은 좀 진행됐던 게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을 못 맞춰서 이제 못 왔고요. 저희들이 테슬라는 워낙 전기차의 열풍을 전 세계로 이끌고 가는 그런 면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언제든지 협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테슬라에 의존해서 가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테슬라가 선두에서 시장을 열고 기술을 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초창기에는 어떤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나 다른 글로벌 이 회사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주자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속도가 느린 것을 걱정을 했었지만 지금은 가속도가 붙고 보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역사를 써나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가공 박상대기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에너지 도시 전체 에너지 구조를 전기로 바꿔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 전기 장비도 늘어날 테고 전기 수요가 좀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주도 환경 보존의 목적을 고려하면 이제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럼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어떻게 대체하실 것인지 우리 정확한 숫자는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4.3기가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5 정도가 풍력이고요. 풍력 중에 상당한 해상 풍력을 현재 생각하고 있고 1기가 조금 넘는 것을 태양광으로 생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저전력,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을 들쑥날쑥하는 가능성이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로 아무리 이걸 보존을 하더라도 혹시 전력 계통이 블랙아웃, 일시적인 이상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가동하기 위한 것을 최소한의 것을 천연가스를 이용한 기저 발전을 확보를 하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을 할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쓰고 남는 전기는 오히려 육지로 이걸 전송해서 우리 육지구에 있는 원자력 발전사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전력 생산 계획을 가지고서 한국전력이라든지 지금 발전 회사들하고 현재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오테럴드의 김웅식 기자입니다. 오늘 아까 낮에 서밋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됐던 부분인데 커넥티비티 카라든가 또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하고 연결돼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뭐 15조 원 정도 2030년까지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들이 상당히 비싸죠.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과연 충당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전기차가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전기자동차 엑스포도 꼭 전기차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자율주행차라든가 새로운 어떤 커넥티비티 기술 같은 것들도 같이 좀 아울러서 하는 그런 엑스포로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15조 투자는 파워풀이 전력 개통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 전기 자동차는 아까 일도 발표했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서 2천만 원이 넘게 보조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산업에서의 수익성을 가지고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보조금이 언제까지 운영될 수 있을지 저희는 물론 보조금을 언제부터는 끊는다라고 정확히 시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2020년을 넘어서면 보조금을 과연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이든지 일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를 놓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의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라든지 전기 자동차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2020년 전후 정도면 이번에 주제가 과연 토픽 포인트 이게 완전 전환점이 언제 올 거냐인데 2020년 정도면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전환점이 오지 않겠는가 이걸 당기자라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이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미래의 자동차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은 굉장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그게 현실이 돼야 닥쳐야 현실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오히려 전기 자동차의 포럼에 우리 엑스포에 참여를 다하면 아마 전기 자동차 엑스포는 빨리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시만요. 오늘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많은 말씀 나눠야 되지만 시간 안 돼서 지역별로 조금만 짧게 저희 하시고요. 제가 조금만 더 사실 기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아침에도 사전 미팅에서 EV가 그거야, 셀프드라이빙 카가 그거야 이런 어떤 것들을 무게중심을 둬야 되느냐라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같이 가는 거야 출발점을 나와서 그런데 이제 한번 이것도 이제 굉장히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는 인터내셔널 EV 엑스포 이게 4회째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새로운 현실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방법 시작하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아주 근데 그 외국분들이 많이 놀랍니다. 저는 제주도 사람은 아니지만 제주시방 내구린다 이런 말이 있다고 제주도에서 이러는 말은 정작 제주도는 잘 모른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것 같고 테슬라 말씀하면서 하나만 더 보면 지금 세계가 테슬라 진영과 난 테슬라 진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GM이 볼트가 오늘 출시가 될 거다. 그 배터리가 엔진이 많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차들도 이제 엄청난 속도로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고 성능이나 안전도 면에서는 또 능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훌륭한 회사지만 특정 회사 일변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건 제주도는 그러한 것들에 서로 경쟁하는 전 세계 최고의 전기차들이 경쟁하는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갔었는데 원전하니 커플이라는 생각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폰이 회사도 제조기차 엑스포를 좀 해야지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번 엑스포에 관련해서 이게 국제 행사가 맞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행사의 미흡 정도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진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엑스포가 결국에는 카본프리 알레르기를 대표하는 행사인데 어떤 식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계신지 원진사님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참여라든가 대표적인 기업들의 참여라든가 아니면 물론 사드 영역이 있습니다만 이제 또 여기에서 큰 이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중국 측들이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엑스포의 운영상에서 몇 가지 안팎에서 공감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엑스포를 특히 국제 엑스포를 준비하다가도 사실 거의 1년 동안의 노력이 쌓여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거 고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셨지만은 우리 기업의 참여가 국제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중국뿐만 아니라 이 실제 국제 엑스포로서의 모습을 내용을 더 잘 갖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마치고 나면 우리 산자부나 우리 제주도나 또 그동안에 우리 조직위원회 그다음 환경부 좀 심도 있게 그동안의 과정을 평가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을 고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좀 심도 있게 점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통일부 이기입니다. 어제 우리 외신 기자들과 함께 밥하고 정부 발전을 탐방했는데요.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2030 프로젝트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전기차의 희망이 보입니다만 태양광이라든가 지금 풍력 발전에서 100% 에너지 절약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이른가에 대한 여쭤보고 싶은데 한 가지 의문으로서 풍력 발전이 30%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한 4개일 남짓 가동을 하면 실제로 에너지를 수급하는데 상기가 또렷한 거 아닌가. 그런 문제가 2030년까지 해결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원전이라든가 발전 단가가 굉장히 싼 에너지 모델들이 있는데 굳이 지금 너무 앞서가는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해서 불가능한 공약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것도 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풍력 플랜트 하나가 5메가 정도가 이제 보편화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의 건설 단가라든가 효율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은 마찬가지로 태양광으로 발전 셀의 가격이 지금 반도체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정책적인 가격을 지원함으로써 전력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협약 때문에 탄소 배출원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국제적인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이미 전기의 가격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약해지거나 느려질 수는 있지만 방향은 돌릴 수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카본프리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세계와 시장 전체가 천천히 간다고 하면 우리도 그에 맞게 속도를 조정하면서 갈 거고요. 현재 우리가 예상되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의 흐름이나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전력 가격이나 이와 관련된 기술의 경제성의 발전 속도를
전반적인 신기술의 발전 사이클로 봤을 때 우리가 2030년 정도를 현재 표준 목표로 삼는 게 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무슨 건축물을 세우듯이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기가 가동률이 30%인데 예를 들어서 되겠나? 원래 태양광도 효율은 한 25%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고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되어서 수익성이나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계산되기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과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정책은 서로 이걸 부응하면서 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불가능한 걸로 보신다는 그거를 어디에 두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관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이게 되시고요.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저희는 한전에 그 개통처가 있습니다. 개통처에서 계획을 짠 바를 조금만 제가 공유하자면 충분히 재생에너지로서 제주도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는 남을 거다. 즉 제주도가 이제 오히려 에너지 수출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동부와 슈퍼그리드와 제주도의 연결하는 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까 지사님 말씀이 열려있는 것이긴 하지만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 프라이싱이라는 게 본격화되고 있고 동부가의 새로운 전력망이 지금 사실 깊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대통령에서 왜 그런 제주도가 이제 에너지를 수출하는 곳이 된다는 전제의 그 대통을 구상하는지 그렇다는 나중에 살펴보시면 마지막 질문 어때요? 안녕하세요. 데리카 하이버튼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강국에 속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자동차 문화는 좀 뒤떨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앞서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혹시 자동차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에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자동차 박물관을 전하고 어떤 자동차 테마파크를 제주도에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전기차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우리가 체험장 내지는 캐스트백으로서 그런 또 시범도시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신 내용들을 일단 현재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여기 Ben 기자님 마지막. 연합뉴스 말씀입니다. 지금 엑스포가 정상회의처럼 지금 소수의 정보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주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기차 엑스포는 전기차의 모토쇼이지 모토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엔 모토쇼의 성격도 당이 있고 그리고 그 성격도 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흥행하는 다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보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일주일 뒤에 있을 모토쇼에다가 많이 밀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엑스포대로 우리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모이는 작업만 아니라 우리 대중적인 확산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모토쇼로서의 측면, 그다음 정보의 집합장으로서의 측면 이 두 개를 한쪽을 완벽하게 아니 전적으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전기차 엑스포 제주도가 그동안 초기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우리 모토쇼에다 비중을 두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제 포럼들을 하려고 하고 이제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 제주 엑스포가 그동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병은 성공했기 때문에 오는 또 다른 고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제주 전기차 엑스포는 어떠한 나름의 역할과 발전의 길을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점검을 하고
좀 새롭게 전개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고 전시장 기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그 시간이 좀 한 30분 늦어졌습니다. 여기 오늘 그 제주의 날씨만큼 제주에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사회 때까지 이렇게 전기 자동차의 메카로 세계가 주목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즐길 권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주의 풍경도 즐기고 앞으로 전기 자동차의 다보스 프로그램으로 가는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장 기간은 저희 10대 가끔 좀